네, 안녕하세요. 테르마입니다. 네, 지금 미국 대선이 한창이죠. 이번 대통령 선거도 굉장한 접전이 벌어질 거라 예상이 되고 있고,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미국 대통령도 이미 당선이 되어 있겠죠. 화제의 미국 대통령 선거를 테마로 한 1960년 대통령 만들기라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게임 자체는 2007년도 가 되겠습니다. 여기 써있는 2017년은 새로운 디자인으로 2017년도에 새롭게 이제 만든 것 같습니다. 프린트를. 네, 표지는 워낙 유명하죠. 민주당 후보인 존 F 케네디와 공화당 후보인 리처드 닉슨으로 나뉘어서 대통령 선거를 벌이는 선거 게임이 되겠습니다. 제작회사는 GMT, 워게임으로 유명한 GMT가 되겠고요. 네. 미국 대통령 선거는 간선제로 유명하죠. 네. 한국처럼 대통령을 직접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선거인단을 뽑은 다음에 그 선거인단 수가 많은 쪽이 이기는 그런 좀 독특한 선거제를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경제라든지 그런 사회학 쪽으로 지식이 있는 건 아니라서, 네, 일본 같은 경우는 당 의원들을 이제 뽑는 거죠. 당 의원들을 뽑아서 그 당이 여당이 되면은 그 당 대표가 총리가 되는 그런 식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별로 이렇게 정치의 탑을 정하는 제도가 각각 틀린 것 같아서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나라마다 그렇게 뽑는 게 틀린다는 게. 근데 결국은 같죠? 투표를 한다는 것과 그 당이 어떤 정책을 펼칠지에 대한 당을 뽑고 그 당에서 대표가 되는 사람이 정책을 펼쳐나가는 그런 게 투표와 선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 이야기는 딱히 뭐가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어쨌든 이 대통령 선거 자체를 보면은 미국 대통령 선거는 정말 하나의 보드게임 같은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주마다 각각 공략을 해야 되는 게 틀리고 공략 법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한 주가 거의 한 나라만 하잖아요. 인구도 그렇고 주마다 물론 틀리긴 하지만 크기만 봐도 벌써 엄청나게 큰 주들이기 때문에, 자, 이 정치 얘기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더 파고 들어가면은 저의 무지성이 탄로나기 때문에 더 이상 깊게 파고들지는 않겠습니다. 왜 1960년대 대통령 선거가 게임으로 만들어졌는지, 그것도 2000년대 들어서서 배경을 알면은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이 케네디와 닉슨이 이제 1960년이라고 하면은 35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였습니다. 당시 선거인단 수는 538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선에 필요한 과반수는 269표 이상이 되어야 했죠. 근데 이제 케네디 후보가 303표, 닉슨 후보가 219표로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전국 득표 수를 보았을 때 케네디 후보가 3,422만 984표를 얻어서 49.7%, 그리고 닉슨 후보가 3,410만 8,157표를 얻어서 49.6%, 불과 0.1% 득표 수죠. 그러니까 정말 선거인단은 물론 케네디가 이겼지만 득표 수만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2016년에는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가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로 나와서 이때도 엄청 접전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미국은 근데 이 양 당이 그렇게 접전을 벌이는 걸로도 잘 알려져 있죠. 네. 전국 일반 선거의 득표율을 봤을 때는 케네디 후보가 고작 0.1%로 닉슨을 이기게 된 건데요. 선거인단 수가 앞서서 이기게 된 거죠. 그리고 각각의 주에서도 굉장히 근소한 값으로 이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2016년에 힐러리 클린턴이랑 도널드 트럼프, 유명하죠. 득표 수만 봤을 때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48.08%,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당시 45.98%로 전국 득표 수는 힐러리 클린턴이 높았는데 결국은 선거인단 수가 높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간선제, 간접 선거 제도가 굉장히 재미있는 양상을 띠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 이 테레비 토론회가 이때 처음으로 채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말 실수를 해가지고 지기도 하고 상대편의 약점을 또 잡아서 그걸 또 무기로 삼아서 전세를 역전하기도 하는 그런 진짜 드라마틱한 대통령 선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로 이 게임은 원래 표지가 2007년 당시 나왔을 때는 조금 촌스러웠습니다. 열기 전에 이 게임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게임 레벨이 그렇게 높은 쪽은 아니에요. 복잡성이라든지 그런
난이도는 낮은 편에 속하는 TCPO가 있죠. 위로 갈수록 이제 어렵고 복잡한 게임이 되는데 이건 굉장히 낮은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게임은 14세 이상을 추천을 하고 있고요. 게임 타임이 표시가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한 1시간 반 이상, 2시간 이상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레이 인원은 2명, 2인 전용 게임이 되겠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나눠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게임을 아직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을 거예요. 내용물을 알아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네, 열어보면 설명서가 이렇게 나오고요. 자, 컴포넌트가 되겠습니다. 일단 보드가 있고요. 보드가 엄청 큽니다. 엄청. 미합중국 지도를 한 번에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잠깐 좀 치워야겠어요. 치워야 될 정도로 크고 아름다운 맵이 이렇게 있습니다. 와우, 엄청 큽니다. 네, 둘러볼까요? 네, 이렇게 미국 전체의 주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되겠습니다. 하와이도 여기 있어요. 따로 하와이도 있고, 알라스카 뭐 여기 있고요. 그려져 있고요. 떨어져 있는데, 그리고 다 써져 있어요. 워싱턴, 오레건, 네바다 등등등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네, 색깔, 기본 색깔은 뭘까요? 민주당이랑 공화당 각각의 유리한 주가 이미 그려져 있는가 봐요. 그리고 밑에는 두 후보의 일러스트도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구판에 비하면 굉장히 깔끔한 구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또 구판은 구판대로 커피 자국이 남아있다든지 이렇게 좀 클래식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구판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 내용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드가 일단 하나가 있고요. 매뉴얼, 설명서 물론 있고요. 그 다음에 50개의 스테이트 실이 있다고 합니다. 볼까요? 이렇게 각 주의 토큰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바다 있고요. 유타주 어디 있는지 이제 제가 모르죠. 네, 어디 붙어 있는지 잘 모르니까 하와이인데 유명한 데가 아니면은 잘 모릅니다. 저도. 근데 여기 모양도 이렇게 그려져 있긴 하네요. 주 모양이 되게 세련된 느낌의 토큰이 각 주별로 50개 주였네요. 미국이. 그것도 이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토큰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3개의 이슈 타일이 3개. 이건 이벤트고 이건가요? 이렇게 3개인가봐요. 경제 이슈, 그 다음에 전쟁 이슈, 냉전 시대였기도 했죠 그때가. 그 다음에 시빌라이트는 뭘까요? 이거 왠지 흑과 백이 손을 잡고 있는 거 보니까 인종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3가지 이슈가 되는 것들을 토큰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 토큰이 있다고 합니다. 당 2개의 당을 나타내는 토큰. 민주당을 상징하는 게 원래 낙이 아니었나요? 이거랑 공화당을 상징하는 코끼리 마크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12개의 영향력 마커가 되겠죠. 추진력. 앞뒤가 이제 각각 공화당 리처드 닉슨과 민주당 존 F 케네디의 영향력 토큰이 12장이 있겠습니다. 이게 뒤집는 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어디가 되었는지 나타내는. 그 다음에 2개의 턴 트랙, 요거죠. 개수 써있는 게 굉장히 대충대충 써져 있는 것 같아요. 2개씩 있나봐요. 네, 턴 트랙과 페이즈 트랙 마커가 하얀색 말이 이렇게 2개씩 있어서 턴을 나타내는 것과 페이드를 나타내는 걸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각 2개씩 있고요. 다음 큐브가 85개씩 170개가 있습니다. 각각 당마다 이렇게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170개의 큐브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선거인단이 되는 걸까요? 다음에 큐브가 있고요. 그 다음이 15개의 지지 마커가 있다고 합니다. 지지 마커도 마찬가지로 어느 쪽으로 지지율이 높아지는지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앞뒤가 그래서 각각 빨간색과 파란색이 되게 돼 있어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알 수 있게 해주는 신문 디자인으로 앞뒤가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5개 있고요. 캠페인 카드가 따로 이렇게 넣어놨는데 캠페인 카드는 정말 많은 사건들을 그때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을 이렇게 나타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지만 미국인들이라면 아마 다 알고 있는 그런 사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다고 해요. 네, 닉슨이 무릎에 금이 갔다고 했었나 뭐 그런 게 있고 이렇게 주석이 달려 있어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랑 이 카드를 썼을 때 어떤 효과가 발휘가 되는지도 그 사건에 맞춰서 이벤트에 맞춰가지고 냉전 카드도 있네요. 네, 서로의 세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양상을 펼칠 수가 있게 됩니다. 황투랑 비슷
비슷하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CP로 쓰던지 아니면 효과를 발동하던지 뭐 그런 게 아닐까요? 한글화를 제가 시켜야 됩니다. 네, 준비는 다 해놨고 포토샵으로도 한글화를 할 수 있게 또 다 짜놨기 때문에 하면 되는데 한글화를 하더라도 할 사람이 지금 없기 때문에 서둘러서 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거는 살짝 색깔이 바랬네요. 이렇게 이벤트 카드가 캠페인 카드네요. 네, 캠페인 카드가 97장. 이렇게 많은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 카드로 상대편 큐브를 없애기도 하고 내 큐브를 늘리기도 하고 방해를 하기도 하고 먼저 일어난 이벤트는 특정 이벤트를 못 일어나게 한다던가 굉장히 황혼의 투쟁과 흡사한 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황혼의 투쟁이 그렇잖아요. 네, 실제 있었던 냉전 시대 때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게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게 너무 재미있었는데 이번 대통령 만들기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벤트를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나봐요. 이렇게 인종차별 문제 이런 시위 같은 것도 있고요. 제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네요. 당연하지만 다 이렇게 사건이 있었던 거겠죠. 경제적인 이슈 정말 격동의 1960년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미국도 월드 시리즈가 끝났다라던가 정말 많은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역사도 이렇게 조금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다시 보면서도 굉장히 흥미가 생겨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이 후보 카드가 2장. 후보 카드는 민주당의 케네디와 공화당의 닉슨 후보 카드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게 CP가 써있는 걸 보니까 이 카드를 쓰면서 CP 사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쓰면은 이렇게 턴이 뒤집어지겠죠? 다시 회복을 한다던가 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냥 황투의 짬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음 예방 이벤트 마커가 2개 있다고 합니다. 여기 있네요. 이벤트를 막는 건가 봐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에 이벤트 관련해서 예방을 하는 마커가 2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카드가 16장. 지역별로 어떻게 이렇게 무언가 이벤트 홍보 효과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뒷면을 섞어 놓고 뽑으면은 이쪽에 어디에 이제 큐브 이 중에 하나에 놔라든지 없애라든지 그런 홍보 효과를 노릴 수 있는 특수 추가 이벤트 카드가 되는 것 같아요. 요게 이제 16장이 있고요. 그 다음 정치자금 가방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 가방이 하나 있네요. 정치자금 가방. 여기 뭔가를 넣어서 토큰을 넣어서 빼는 건가? 그러지 않을까요? 가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작은 보드가 여기 있는 토론의 카드가 되겠습니다. 1차, 2차, 3차 토론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슈를 놓는 것 같지 않을까요? 여기다가 경제로 얘기할 거냐 이런 전쟁 당시 냉전 시대 때 국방 관련해서 이슈를 할 건지 아니면 이제 인종차별에 대한 인권에 대한 이슈를 토론할 건지 굉장히 재밌네요. 어떤 토론을 할 건지를 아마 여기다가 놓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놓게 되네요. 이렇게 놓고 그거에 맞는 걸 내는가 봐요. 보면은 이벤트 카드에 마크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인권에 관한 카드가 되겠죠. 이거를 이제 토론 트랙에다 놓는 것 같아요. 보드에다가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경제에 대해서 내가 토론을 하겠다 하면은 이렇게 놓고 하는 건가 봐요. 그쵸? 마크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인권에 대해서는 이걸로 얘기를 한다던가 국방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고 치면은 이렇게 국방 마크가 있죠. 이슈에 대한 토론을 한다던가 해서 토론회를 펼쳐 나가는 것 같습니다. 상대편에게 유리하거나 이제 불리한 그런 토론을 해가는 거겠죠.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아까 여기 왜 이렇게 2개가 있나 했는데 여기 써 있는 게 추가로 분실이나 파손 등을 대비해서 좀 추가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해서 2개가 있는 것 같아요. 내용물은 이렇게 의외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의외로 많기는 한데 이걸로 대통령 선거를 체험할 수 있다면은 너무 좋지 않나요? 그리고 한글화 작업이 저에게는 필수입니다. 이게 한글화도 물론 해야 되지만 일본어화도 해야 돼요. 제가 일본인들하고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검은색 슬립에 끼워서 넣긴 했는데 뒷면을 보면 너무 이쁩니다. 이런 디자인이에요. 카드 이슈 디자인. 검은색에 넣게 되었습니다. 여기다 이제 끼워 넣어야겠죠. 한글화 작업한 거를 끼워 넣어서 완벽하게 같은 디자인으로 한글화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얼른 한글화 작업을 마치고 싶네요. 게임 내용물 리뷰는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 게임 보드게임 깃 같은 데를 보면은 유저들이 올린 미국 유저겠죠.
미국 유저가 올린 다른 시대 때 아까 말씀드렸던 2016년도에 힐러리랑 트럼프 후보가 했었던 선거도 유저가 만든 다른 대통령 버전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것도 이 디자인에 심어가지고 만들면은 재미있겠죠. 여러 연도별 대통령 선거를 체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때마침 지금 미국 대선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게임을 한번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GMT 게임들은 한글화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많이. 물론 한글화를 안 하더라도 게임을 할 수는 있겠지만 몰입감이 완전 틀리겠죠. 이때 어떤 사건이 있었고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그런 그때 당시에 세계 정세라든지 미국의 상황 이런 것도 공부할 수 있으니까 역사 공부도 되고 좋지 않을까요? 참고로 민주당이 당락이고 코끼리가 공화당이잖아요. 저도 이번에 처음 검색해서 알아봤는데 먼저 미국에는 당이 민주당 공화당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더 많은 당들이 존재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워낙 이 두 당이 거대하기 때문에 다른 당들은 이제 명함도 못 내밀 정도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사회단체 그런 식으로 격화가 된 듯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당이 이제 상징이 된 당나귀 그리고 코끼리의 말씀을 드리자면은 1828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이쪽 파란색이죠. 앤드루 잭슨이라는 대통령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친숙한 옆집 아저씨 같은 친숙한 이미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미국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했었다고 하네요.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선거 슬로건도 국민이 미국을 통치하게 해라 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고 하네요. 당시 엘리트들로 가득했던 기존 정치권에서 서민 정치를 내세운 걸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잭슨이 너무 이제 인기를 끌게 되니까 공화당 쪽에서 이름이 이제 잭슨이니까 잭S라고 말장난 같이 해서 깐 거죠. 그러니까 깠는데 잭S라는 뜻이 수컷 당나귀라는 뜻도 갖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잭슨을 당나귀로 묘사를 하기도 하고 미국 전역에다가 그런 거를 이제 찌라시를 퍼뜨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잭슨이 이기게 돼요. 이겨가지고 대선에 승리해서 미국 7대 대통령 당선이 되는데요. 그렇게 상대편 당에게 많은 디스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선이 됐기 때문에 국민들 지지가 높았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됐겠지만 그게 이제 당나귀의 그 근면하고 성실한 이미지를 내세워서 당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화당의 코끼리는 미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시사 만화가 토마스 네스트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잘 모르는데 이분의 이제 만평이 1862년부터 86년까지 하퍼스 위클리라는 주간지에 정치 풍자 만평을 게재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미국의 정치 상황을 주로 동물에 비유해서 여러 가지 당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여러 당들을 여러 동물로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비유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토마스 네스트란 분이 1874년 삼선 출마가 유력시 되었던 저는 잘 모르는데요. 율리시즈 그란트 대통령을 비난을 하면서 공화당을 지지하던 사람들을 허우적거리는 코끼리로 묘사를 했다고 합니다. 코끼리가 사자의 탈을 뒤집어 쓴 당나귀를 피하려다가 구덩이에 빠지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동물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중에서 코끼리가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른 매체에서도 이제 공화당을 코끼리로 비유한 단평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화당 하면은 코끼리라는 인식이 퍼졌나봐요. 근데 공화당도 대통령이 배출이 되고 하니까 코끼리가 나쁘냐, 코끼리는 파워도 있고 위험도 있고 점잖다라는 뜻으로 이제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당 상징 동물로서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많이 나오잖아요. 왜 코끼리 모양, 당나귀 모양으로 해가지고 많이 나오는데 그런 뜻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당나귀는 아닌 것 같은데 사슴 이런 쪽 같은데 당나귀랑 코끼리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네, 이상 1960 대통령 만들기라는 게임 리뷰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다음 주면은 동경 게임 마켓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몇 년 만에 출품자가 아닌 손님으로 찾게 되는 게임 마켓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한창 트위터나 인스타로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어떤 게임을 살지를 리스트업을 하고 있고 회장 맵도 이제 정리를 해서 효율적으로 돌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경 게임 마켓을 갔다 오면 한동안은 또 소장 게임 리뷰 소재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을이 진짜 없어진 것 같아요. 이제 겨울이 갑자기 온 듯한 느낌인데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전 세계의 관심을 끄는 미국 대선, 누가 되든지 미국 포함 한국도 외교가 잘 이루어져서 전쟁 같은 거 없는 그런 세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오테르마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